안녕하세요. 한성자동차 성남전시장 프로덕트 익스퍼트 이인구입니다. 오늘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2020 GLC300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내 외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고객님들께서 일반 GLC 모델이랑 GLC 쿠페 모델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이 검은색 모델, 이 모델이 일반 GLC 모델이고 이 흰색 모델이 GLC 쿠페 차량입니다. 전면부를 보시면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그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반 그릴에 비해서 쿠페 모델 같은 경우는 앞쪽이 이제 다이아몬드 그릴 모양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GLC 쿠페 모델이 전면부를 딱 봤을 때 굉장히 좀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GLC 일반 모델의 타이어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인치수는 19인치 휠이 들어갔고요. 일반 모델 GLC 타이어 지금 휠을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GLC300 쿠페 모델의 타이어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보시면 AMG 마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모델이랑은 좀 다르게 같은 19인치지만 좀 AMG 라인이 들어감으로써 공격적인 타이어 형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GLC 모델이랑 GLC 쿠페 후면부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일반 지금 GLC 후면이랑 GLC 쿠페의 이제 차이점이, GLC 쿠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스포티함을 또 추구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뒤쪽이 조금 더 떨어지는 이런 라인을 볼 수가 있고, 트렁크 모양이 역시 차이점이 큰데, GLC 쿠페 이제 트렁크 공간보다는 GLC 일반 모델의 트렁크가 조금 더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키를 쓰고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키를 통해서 이제 문을 잠그고 또 열고 가능하지만, 키를 이렇게 소지한 상태에서 손으로 직접 문을 열고 또 닫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깥쪽에 손을 대게 되면 문을 잠글 수가 있고요. 안쪽에 손을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을 또 열 수가 있습니다. 네, 썸머 오프닝, 썸머 클로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철에 차가 밖에 이제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내부에 열이 가득 차거나 했을 때 쓰는 이제 방법입니다. 차량 버튼, 열림 버튼을 이렇게 길게 꾹 눌러주시고 계시면 전체 창문과 썬루프까지 한 번에 열어줌으로써 이제 열을 밖으로 이제 방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닫힘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아까는 역순으로 전체를 다 닫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주유구 열고 닫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유구 같은 경우는 차량의 문이 이제 잠김이 풀려 있었을 때, 그러니까 열려 있을 때 눌러서 주유구 역시 열 수가 있고요. 반대로 차량의 문이 잠겨 있으면 열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 트렁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열 때 저희 이제 마크 버튼을 통해서 눌러서 열 수도 있지만, 발로 또 트렁크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츠 마크를 정면으로 본 다음에 일직선으로 쭉 내려서 만나는 지점을 발로 이렇게 넣었다 빼주시면 트렁크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렁크를 열었을 때 안쪽에 보시면은 버튼이 총 2개가 있습니다. 이 지금 들어있는 버튼 같은 경우는 뒷열 시트를 폴딩을 하는 버튼으로 당겼을 때 뒷좌석을 다 폴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트렁크를 닫을 때는 버튼을 통해서 이제 여기 2가지 버튼이 있는데, 한쪽 버튼을 눌러서 트렁크를 닫을 수가 있지만, 또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를 또 드릴 수가 있어요. 종종 전동 트렁크임에도 불구하고 수동으로 닫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고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 반드시 버튼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은 전 모델에 비해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나온 게 보이실 건데, 전 모델은 이제 3가지 색상만 들어온 데 비해서 이번에 64가지 색상을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위쪽에 버튼들을 먼저 또 보이실 건데, 1, 2, 3, M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메모리 시트라 그래서 시트, 그리고 사이드 미러, 핸들,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기능들을 총 3분까지 저장을 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옆에는 이제 시트, 원하는 포지션에 맞춰서 다 조절할 수가 있고, 그 옆에는 열선, 총 3단계로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를 보시면 안쪽에 버튼 2개 볼 거예요. 그래서 열림 버튼 같은 경우는 차량의 문을 전체로 열 수가 있고, 밑에 있는 버튼을 그대로 전체적으로 잠글 수가 있고요. 가장 윗 버튼부터
제일 눌러주시면 사이드 미러를 수동으로 접을 수가 있고 다시 눌러서 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두 버튼 같은 경우는 이 왼쪽에 있는 버튼은 누른 상태로 위쪽에 화살표를 조절해 주시면 운전석 사이드 미러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반대편은 조수석 사이드 미러 마찬가지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다 창문, 각각의 창문들을 운전석부터 옆에 조수석, 뒷유리까지 다 같이 조절할 수가 있고, 제일 밑에 있는 버튼은 다른 이제 운전석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에서 창문을 못 열게 락을 걸어주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트 기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있는 버튼은 안기등이고요. 그 오른쪽에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가장 왼쪽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P하고 화살표가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킹등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안 쓰고 이제 해외에서 쓰는, 제일 이제 왼쪽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 같은 경우는 뒤쪽 브레이크 등 중에서 왼쪽만 들어오는 기능이고요. 한 칸 위로 올려주시면 오른쪽에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고요. 한 칸 오른쪽으로 올렸을 때 기능은 미등 기능을 켜실 수가 있고, 자, 한 칸 더 올리시면은 가장 많이 쓰는 오토 기능. 또 이 차량에는 어댑티브 상향등 어시스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토 이용하시는 걸 굉장히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가장 오른쪽은 이제 하향등, 수동으로 등을 조절하셔야 되는 기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는 이제 밝기, 디스플레이 이제 밝기 조절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또 구독자님께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던 건데, 위쪽에 공간이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고속도로 통행권이라든지 이제 일반적인 카드 수납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와이퍼랑 방향지시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는 이제 밑으로 내려서 이제 좌회전, 그리고 위쪽으로 올려서 이제 우회전 켜실 수가 있고요. 자, 끝쪽을 이제 돌려주시면 와이퍼 기능을 쓰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총 4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점선 2개와 수동, 이제 실선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자동 2개, 수동 2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서 위쪽으로 한 칸 올려주시면 자동 천천히, 이쪽으로 한 칸 더 올려주시면 자동 빠르게, 그 다음에 실선 코너로 들어오면 수동 천천히, 제일 위쪽은 수동 빠르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은색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제 워셔액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핸들 열선과 핸들 이제 위치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쪽에 있는 버튼으로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핸들을 더 나오게 할 수가 있고요. 자, 밑쪽, 그리고 위쪽. 계기판 쪽으로 밀어주시면 핸들을 또 밀 수가 있고요. 그 제일 끝에 버튼을 잡고 위로 올려주시면 핸들의 열선을 또 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려주시면 핸들 열선을 또 끌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변속기 조절을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변속기 같은 경우는 항상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위쪽으로 세게 올려주시면 계기판에 R이라고 나오면서 이제 후진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밑으로 세게 내려주시면 계기판이 D1이라고 나오면서 드라이브 기능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일 끝에 은색 버튼 눌러주시면 파킹 기능도 쓰실 수가 있는데, 자, N단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N단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제가 세게를 강조를 했는데, 세게를 이제 풀고 살짝만 조절하시면 N단 기능을 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핸들 왼편에 있는 버튼들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가장 위쪽에 세 버튼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홈 버튼을 이제 눌러주시면 이제 계기판에서 간단한 메뉴들을 중간에 네모난 터치패드를 통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거는 여기 트립 중간 터치패드를 눌러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 들어온 상태에서도 위아래를 통해서 더 세부화된 메뉴를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버튼을 통해서 방금 트립에 들어간 메뉴에서 다시 나와서 메뉴를 한 번 더 고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버튼이 또 3가지가 있는데, 일단 먼저 크루즈 컨트롤과 리미트 버튼 기능들을 또 2가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기판 앞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속도계 모양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상태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모드를 쓸 수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주행 중에 30km 이상부터 쓰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용하실 때는 밑에 있는 세 버튼 중에서 가장 왼쪽부터 위로 올려서 시작을 하시는 건데, 중간 버튼을 통해서 속도를
조절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주행 중인 상태에서 100km로 고정이 됐다. 그럼 차가 100km로 알아서 주행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오른쪽 버튼을 밑으로 내리시면 아까 속도계 모양에서 리밋, 속도 제한 모드로 바뀌게 되는데, 속도 제한 같은 경우는 이제 주행을 하지 않아도 지금처럼 정차 중인 상태에서도 세팅을 통해서 먼저 속도 제한을 걸어두는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 앞에 100km라고 나오는데, 앞에 저렇게 계기판에 100km라고 나오면 차가 100km 이상으로 안 나가는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해지를 하실 때 제일 왼쪽에 밑에 쪽 캔슬로 해지를 하시거나 제일 오른쪽에 리밋에서 크루즈 컨트롤 모드로 변경을 하시면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핸들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제 위쪽에 가장 오른쪽 버튼, 집 모양 버튼이 있어요. 집 모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희 중간 디스플레이에서 메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중간에 있는 터치 컨트롤로 이런 식으로 넘겨서 메뉴에, 원하는 메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눌러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을 통해서 눌러주시면 다시 전 버튼, 전 화면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버튼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가장 왼쪽에서 위쪽 버튼, 이 버튼을 위로 올려주시면 차량에서 음성인식 기능을 쓰실 수가 있고요. 버튼을 밑으로 내리게 되면 별 표시, 저희 차량의 즐겨찾기 기능들을 하나씩 돌려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이제 있는 버튼들은 볼륨 조절이에요. 위아래 이제 볼륨을 하나씩 다 조절할 수가 있고, 이 버튼을 그대로 눌러주시면 음소거 기능을 쓰실 수가 있고요. 제 오른쪽 버튼은 이제 전화 통화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화가 걸려왔을 때 버튼 위로 올려주시면 통화를 받을 수가 있고요. 통화가 다 끝났다. 버튼을 이제 밑으로 내려주셔서 통화를 종료하시면 됩니다. MBUX 음성 명령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목적지 설정,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성남대로 1307, 성남대로 1307 이 목적지로 경로 안내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음성 인식으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나 추워. 운전석 측 온도를 24도로 설정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음성을 통해서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자, 다음으로는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앰비언트 라이트 빨간색으로 바꿔줘. 알겠어요. 색상을 바꿀게요. 마찬가지로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 역시 음성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더불어서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나 좀 도와줘. 음성명령 트레이닝을 마치시면 음성명령 기능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음성 명령어를 몇 가지를 보여드렸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나머지 추가사항분도 도움말을 통해서 또 같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공조장치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좀 바뀐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은 이제 피아노 락커 트림이라 그래서 검은색의 유광 트림이 이제 들어갔었는데, 지금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우드 트림으로 바뀌어서 조금 더 세련된 이런 센터페시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있는 은색 버튼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 위치된 버튼은 운전석의 온도를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옆에 버튼은 이제 송풍 방향 하나씩 눌러서 이 송풍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 모니터를 통해서 저렇게 파란색 불이 다 나오는 것처럼 그대로 송풍 방향이 조절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옆에는 바람 나오는 이 송풍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이 버튼을 자세히 보시면 밑에 오프라고 버튼이 써 있어요. 그래서 송풍 단계를 제일 최대한 밑에까지 내려주시면 공조장치 전체를 끌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오토는 말 그대로 자동 모드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 옆에 맥스 버튼은 이제 앞유리에 습기 찼을 때 눌러서 습기를 제거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메뉴 같은 경우는 버튼을 통해서 공조장치 조절할 수가 있지만, 또 모니터를 통해서 직접 터치로
터치로 이렇게 하나씩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어서 오른쪽에 리어 버튼은 이제 뒷유리랑 사이드 미러, 혹시나라도 눈이 왔거나 얼음이 이제 서려 있거나 했을 때 눌러서 녹여주는 기능이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싱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온도가 이제 운전석, 조수석이 따로따로 이제 설정이 됐을 때 싱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운전석을 기반으로 온도를 같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옆에 버튼은 이제 외부 공기 차단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옆은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에어컨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끝에 있는 버튼은 조수석 온도를 이렇게 위아래로 마찬가지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중간에 있는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이제 왼쪽 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핸드폰이랑 차량이 이제 먼저 블루투스가 되어 있는 가정하에 내 핸드폰에 지금 최근 통화 목록부터 다 이쪽에서 왼쪽에서 보실 수가 있고, 그 오른쪽에 연락처 목록, 내 핸드폰에 들어있는 연락처 목록을 눌러서 조회를 또 할 수가 있고요. 자, 내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마찬가지로 목적지 설정, 내비게이션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쪽 목적지 입력 그대로 클릭을 하셔서 원하시는 곳을 여기 치신 다음에 예를 들어 성남대로 1307이다 눌러서 목적지 설정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로를 탐색 중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제 라디오가 디지털 라디오로 이제 바뀌어서 그림으로 이렇게 하나씩 넘기면서 주파수랑 함께 같이 그림까지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페이스리프트 됐을 때보다는 조금 더 그림적으로 많이 발전된 이제 라디오 시설을 이제 느낄 수가 있으시고요. 한 번 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블루투스 기능을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에 들어있는 음악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또 이용할 수가 있고, 혹시나 또 USB를 들으신다면 옆에 있는 USB 버튼을 누르셔서 마찬가지로 USB 음악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오른쪽에 있는 차량 이제 버튼은 누르게 되면 차량 이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 기능도 마찬가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퀵 액세스부터 보조장치, 차량 라이트 시스템까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차량 기능에 대한 기능들은 마찬가지 이 버튼 하나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퀵 액세스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차량에 이제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코너에 퀵 액세스 버튼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하늘색 바가 채워져 있으면 기능이 켜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튼도 지금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뭐 기타 보조 장치들, 사각지대 어시스트, 가장 기본적인 거죠. 사각지대 어시스트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클릭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나머지 또 차량 기능 쭉 내려보시면 기본적인 설정이 지금 다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라이트, 이쪽에 코너에 들어오시면 앰비언트 라이트 코너에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색상도 멀티 컬러를 설정하신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나오는 그림처럼 하나씩 조절하셔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랑 스타일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총 모드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클래식, 스포츠, 프로그레시브. 가장 기본은 이제 클래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기호에 맞게 하나씩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이제 언어라든지 차량 시간이라든지 다 같이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별 표시 같은 경우는 즐겨찾기입니다. 그래서 눌러주시면 차량에서 가장 흔하게 이용하는 기능들을 직접 넘기셔서 하나씩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 오른쪽에 이제 위치한 버튼은 비상등입니다. 눌러서 마찬가지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중간 컵홀더 기능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버튼을 통해서 열어주신 다음에 중간을 보게 되면 컵홀더가 두 개가 위치가 되어 있고, 그 위쪽 오른쪽을 보게 되면 USB 포트를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전에 A타입에서 이번에 또 페이스 리포트를 통해서 C타입으로 USB 포트가 변경됐다는 점 볼 수가 있고요. 그 왼쪽은 무선 충전 패드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거치를 이제 해두시면 무선 충전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가장 넓적하게 되어 있는 버튼은 터치패드입니다. 그래서 직접 모니터가 터치가 되지만 이 넓적한 버튼을 통해서 하나씩 손가락을 통해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위쪽에는 전 단계로 돌아가는 버튼, 그리고 홈 버튼, 음악을 혹시나 듣는다면 전 음악, 다음 음악으로
넘길 수가 있는 버튼도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버튼들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다 다이나믹 운전 모드를 버튼을 통해서 하나씩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원하는 이제 모드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버튼은 자, 이제 파킹 센서라 그래서 주차를 하시거나 그럴 때 근처에 이제 위험한 이제 물체가 있을 경우 삑삑 소리가 나는 그 기능을 이제 말하는 건데, 잘 보시면은 지금 불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능이 불이 안 들어와 있는 게 켜져 있는 거고요. 자, 빨간 불이 들어오면 그 기능이 해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M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는데, 자,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원래 자동 변속으로 이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지만,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수동으로 이제 누른 순간부터 계속 수동으로 모드를 변환이 되면서 운전을 수동 운전으로 하셔야 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혹시나라도 수동 운전으로 변환이 됐다 그러면 끄실 때는 반드시 이 버튼을 눌러 주셔서 종료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또 밑에 있는 버튼 A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은 이제 에코 스탑 앤 고라 그래서 혹시나라도 주행하다가 빨간불 신호 받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일시적으로 시동이 꺼진 그 기능을 말하는데, 자,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와 있으면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꺼져 있으면 기능이 활성화가 꺼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볼륨 버튼 같은 경우는 자, 이쪽에 위치한 버튼으로 이렇게 음량을 올리고 내리고 조절할 수가 있고, 음소거 같은 경우는 그대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음소거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풀 때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자, 밑에 버튼은 전원 버튼. 자,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끌 수가 있고요. 눌러서 종료. 같이 스피커까지 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눌러서 그대로 킬 수가 있고요. 자, 그 밑에 카메라 지금 모양이랑 P랑 같이 되어 있는 버튼이 있는데, 자, 이 버튼 같은 경우는 내리게 됐을 때 종류가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정해 놓은 지금 모드는 일반적으로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광각으로 조금 이제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잘 볼 수 있는 최적화된 모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한 번 더 내려주시면 일반 후진을 했을 때 나오는 카메라 총 3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자, 이 버튼. 자, 이 모드는 자동 주차 모드라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 주차를 쓸 때는 지금처럼 딱 맞춰 주신 다음에 시속 35km 이하인 상태로 차와 차 사이를 직접 스캔을 해야 됩니다. 스캔이 다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평행 주차도 마찬가지고 직각 주차도 마찬가지로 이용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정확하게 천천히 스캔을 했을 때 인식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지금 왼쪽 자동차 모양 그림이 하나 있는데 옆에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총 2가지로 평행 주차라면 말 그대로 평행 모양으로 나오고, 직각 주차라면 직각 모양으로 모양이 바뀌게 돼요. 근데 이제 인식이 됐을 때 또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인식이 됐을 때는 이 네모난 공간 안에 P라고 설정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본네트 옆에 R이라고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R 화면을 이제 보시고 운전석에서 변속을 후진으로 딱 넣어주시면 핸들이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자동 주차를 쓰실 수가 있으세요. 제일 마지막에 위치되어 있는 버튼은 자, ESP라고 하는 버튼입니다. 자, ESP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이 꺼져 있을 때는 계기판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저렇게 마찬가지 같은 그림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안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미끄럼 방지 ESP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수납 공간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은색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중간이 열리면서 새로 바뀐 이제 USB 타입, A 타입에서 마찬가지로 C 타입으로 바뀐 게 이제 2개 위치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수납 공간이 또 굉장히 넉넉합니다. 이 안쪽도 또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다른 모델들보다 조금 더 깊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미디어에서 미디어 코너를 눌러주신 다음에 블루투스 장치 추가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핸드폰도 자, 이 상태로 켜주신 다음에 블루투스 코너에서 블루투스 활성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활성화된 상태에서 새 장치 연결. 이건 핸드폰에서 차량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차량에서 핸드폰을 검색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인식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인식된 걸 확인이 가능하시고, 눌러서 제 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쌍으로 연결, 그리고 연락처도
동기화 허용하겠습니까? 문구가 나오면 허용. 그래서 버튼을 같이 눌러주시면 핸드폰과 차량의 블루투스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이패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조수석에 위치한 대시보드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자, 대시보드 안에 지금 하이패스가 위치가 되어 있고요. 자,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위쪽에 카드 모양이 그대로 꽂아주시면 되는데 버튼이 이제 이쪽에 위치가 또 되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살짝 눌러주시면 음량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길게 눌러주시면 언어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nouncement is in English. 영어 모드라든지 다시 쭉 길게 눌러주시면 한국어로 안내합니다. 네, 다시 이렇게 한국어로 언어를 변환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뒷좌석 기능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뒷좌석 열선 이런 식으로 3단계로 열선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뒤쪽을 보시면 아이소픽스라 그래서 이제 유아용 시트 고정을 할 수가 또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하실 때 눌러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양쪽을 다 눌러서 저렇게 하얀색 이제 바가 나오게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 공간에 유아용 시트를 그대로 고정을 해주셔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본네트 개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네트 같은 경우는 사이드 브레이크 있는 쪽에서 안쪽으로 더 손을 깊게 쭉 넣으신 상태로 이 빨간색 버튼이 있습니다. 빨간색 버튼을 이렇게 당기신 다음에 본네트 쪽으로 가셔서 자, 이 본네트를 살짝 들어보시면 자, 이 왼편에 걸쇠가 하나 있습니다. 걸쇠를 당긴 상태로 쭉 올려주시면 본네트를 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본네트를 열어주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이제 구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쪽 왼편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 이제 배터리는 이제 왼편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워셔액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저렇게 파란색 뚜껑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혹시나라도 이제 소모품이나 이런 교환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가까운 한성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더 높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시고요. 반대로 이제 본네트를 닫으실 때는 힘을 조금 세게 주셔야 됩니다. 힘이 너무 안 들어간 상태에서 닫아주시면 본네트가 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네트를 닫을 때는 힘을 어느 정도 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힘차게 닫아주시면 정확하게 본네트를 닫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 GLC 300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설명을 도와드린 한성자동차 성남전시장 프로덕트 엑스퍼트 이인구였습니다. 영상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상을 보고 방문하신 고객님들께는 저희가 차량용 방향제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직접 저희 성남전시장을 방문하셔서 선물도 받으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또 자세한 상담까지 받아보시기를 바라고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